그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1, 2년이 또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이것마저 다 놓쳐가지고 지금 2026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이 2년 동안 그동안 소외받았던 곳의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벌써 지금 4개월 이제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상황을 제가 정말 정밀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뉴스를 보면 뭐 거래가 급감했다, 호가가 내려왔다, 뭐 서서히 가격 조정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보이고요. 또 반대로 뭐 비규제 지역, 뭐 풍성 효과다, 서울은 다시 오르고 있다, 뭐 상급지도 뜨겁다, 이런 뉴스도 보입니다. 실제 팩트는 뭘까요? 사실 현대인분들이 바쁘잖아요. 언제 그 팩트 체크를 합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뉴스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겉핥기를 하다 보니까 진실을 모르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뉴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매매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역 베이스로. 그리고 그 지역이 1급지인지 2급지인지 3급지인지. 지금 1급지는 많이 올랐는데 그게 진짜 2급지 3급지로 그게 갭 메우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2급지에서도 어느 지역에 딱 머물러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지방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매매가 흐름이 아니라 전세가의 흐름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버무려서 제가 심플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동산 비서실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결론부터 내리니까요. 자, 여기서 마이 비서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가격 밴드 분석 화면에 좀 들어가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흐름이 1급지에서 2급지, 3급지로 흘러간다는 걸 알려면 서울에서 어디가 1급지고 어디가 3급지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댓글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동대문구는 몇 급지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 지역별로 가격 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쭉 보면 강남이 여기 있죠. 가격 평균의 그 최저가가 있을 거고 최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단가로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최저 3,200만 원입니다. 강남에도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가 어딘가 존재한다. 이상한 나홀로 아파트 이상한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곽에. 그 다음에 좀 비싼 것들은 얼마다? 평단가 2억이 넘는다. 서초는 2억 9천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죠. 서울의 집값이 평당 3억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지방하고 너무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진짜 2억 9천이 있네? 이게 누굴까요? 얘가. 정체가. 실제 아파트 존재하거든요. 초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평당 2억 9천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2억 9천은 누구냐면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이건 재건축이고 이제 이건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내가 30평대를 사면 50평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가가 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매매가 나누기 평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재건축은 30평을 샀는데 50평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대. 그러면 내가 지금 3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냐면 50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큼 측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50평을 나눠야 되는데 30평을 나눠버리니까 평당가가 높아지는 걸로 보이겠죠. 좀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클릭해보세요. 33평 보시면 실제 평당가가 2억 9천 언저리 나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30년 이내 것만 딱 볼 수 있게 해놨죠. 재건축 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특이사항들 배제하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내린 게 2억 천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평이 너무 큰 것들, 작은 것들이 있으니까 국평으로 하면 또 조금 더 이제 무난해지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자,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최고 평당가는 더 높은데 서초구는 낮잖아요. 네. 그럼 누가 1급지 중에 대장입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거를 최고가 순으로 매겨버리면 이게 또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쓸데없는 지역이 뭐 강동구가 더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강동구의 최고치는 더 높은데 평균을 따지면 여기 올파포 때문에 이게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흰색이 평균입니다. 평균을 보면 마포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균치로 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정직합니다. 쫙 내려가면 이 꼴찌가 누구다? 이제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래서 1급지, 2급지, 3급지를 3등분하면 25개 구를 뭐 한 4개, 8개씩 나누면
되겠죠. 그럼 하위 30%, 이 7, 8개 지역은 이게 이제 3급지가 되는 거죠. 어디가 1급지고 어디가 2급지고 어디가 3급지인지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를 다 해보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인천도 해보면 되고 뭐 나머지 지역들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급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지별 정확한 흐름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서울로 가볼게요. 서울에서 지금 흐름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 1급지가 치고 나가는지 2급지가 치고 나가는지 3급지가 치고 나가는지 이걸 대번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3개월 대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지역별로 쌍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서초를 볼게요. 지금 3개월 전 이게 민, 맥스 값 그래프가 회색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가 여기 붉은색으로 돼 있죠. 오.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네. 한 5.8% 올랐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서초구가 여기 맥스끼리 비교했을 때 맥스만 봤을 때 5.8%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맥스만 봤을 때 이거 2.8% 내렸다는 소리예요. 성동구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제가 3개월 동안.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머리를 AI한테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상위 33% 1급지는 평균적으로 1.3% 올랐고요. 2급지는 10%, 와. 3급지가 13.3% 올랐습니다. 흐름이 어디에 와 있죠? 3급지. 그렇죠. 그리고 2급지는 지금 흐름이 안 와 있나요? 얘도 왔죠. 지금 쉬어가고 있는 애 누구죠? 1급지. 이렇게 봐가는 겁니다. 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 1급지 안에서도 그나마 좀 오른 게 마포, 서초, 광진구 순이다. 그럼 2급지에서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강서, 동작 이런 지역들이 동대문구보다 훨씬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 만나면 와 제가 1년 전에 강서구, 염창동 이런 것들은 너무 낡았고 그래서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조금 살까 싶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금액이 너무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더 낮춰서 뭐 경기도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3급지를 가면 얘는 조용하냐? 안 조용하다. 지금 구로구 지금 25%다. 지금 구로구 전화 걸면 번호 뜨거울 겁니다. 임장 가기 전부터 부동산 들어가기 전부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아파트가 지금 뜨겁냐까지도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나옵니다. 강서구에서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25%씩 3개월 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 동화 25평 지금 평당가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실거래가가 아니라 전부 호가 기준인 거 알아요? 제가 호가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네. 이게 호가에 나왔던 흔적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네이버 매물 나왔던 것들에 대비 이렇다는 거고 실제 체크해볼까? 신동아 25평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3개월 전에 11월 달에 12억 5천에 실거래가 찍었죠. 그리고 그때 매물도 뭐 얼마 이런 금액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매물이 얼마 나와 있느냐는 거지. 20% 이상 뛰었잖아요. 10%가 1억 2천인데 지금 뭐 한 2억 넘게 뛰었으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거래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호가 대 호가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3개월 전도 호가, 그 다음에 지금도 호가, 그 기준으로 어떤 아파트가 어떻게 얼만큼 세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거를 이제 다들 바쁘신데 언제 이걸 한 땀 한 땀 체크하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한 게 클릭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 딱 하자마자 흐름이 어디 와 있다? PD님 다 바로 했잖아요. 네. 2급지, 3급지 와 있네요. 그냥 딱 클릭하자마자 그 각 지역의 대표하는 아파트 흐름이 어디 와 있다? 대번에 알죠. 중랑구, 관악구 뭐 이런 흐름들 어디에 와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고 이 아파트만 흐름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다 보면 구로구 이런 것들은 25%죠. 16%. 지금 보면 금천구도 6%, 도봉구 14%, 뭐 관악구 16%, 은평구 10%. 지금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와 지질이 안 오르네 하는 지역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제대로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입니다. 전세. 물론 전세도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매물 개수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히트맵이 있는데 여기 좀 지표가 많거든요. 자, 뭐를 봐야 되냐면 실제 전세가 거래된 개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전세 실거래 개수가 서울이 일반적으로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어바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역별로 몇 건 됐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추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 그 매달 전세가 몇 건 정도 실제 전체 거래가 되는지 그래프를 보면 몇만 건 거래가 되는구나. 이 어바웃이 딱 나와줘야 됩니다. 2월 달은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일자가 지금 뭐 12일이라서
요게 몇 건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고요. 자, 1월 달부터 그 전들 보면 전세 거래 개수는 대동소이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7월 달에. 그다음에 최근에 얼추 한 13,000건 정도가 서울에서 계속 전세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13,000건 이상 전세 매물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이게 10,000건만 나와 있는데 거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개수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개수가 아니라 지금 13,000, 잘 기억하세요. 13,000. 실제 매물은 그러면 몇 개가 계속 나왔었을까? 그 추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매물 개수가 너무 많으면 전세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거고, 그 개수가 작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이때는 뭐 특이사항이 좀 있었나 보네요. 대책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19,000건 정도, 2만 건 나오다가 지금 매물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근데 지금 최근은 보면 16,000건이에요. 근데 보통 한 달에 몇 건 거래되더라? 13,000건. 여유가 있죠. 네. 서울 전반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옛날보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3,000건은 변화 없이 지금 고정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감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매물 개수만 줄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게 서울 평균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럼 마포구를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포구는 그러면 전세 거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실제 매물 개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급지가 이 정도 급지잖아요. 자, 마포구도 전세 거래는 딱 대동소이하죠. 대충 몇 건 정도 거래됩니까? 1,100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포구 전체에서 한 달에 한 1,100건 정도는 고정 수요가 있구나.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만기가 돼서 돌아오든 어쨌든 이게 그냥 절대 지표예요. 자, 그랬을 때 현장에 매물 몇 개 나와 있을까요? 1,000개보다 많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건수. 지금 이게 이제 그 전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그냥 갱신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거래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전 시점만 하더라도 한 500개 정도 나와 있던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아까 서울 평균보다 이 감소폭이 훨씬 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1월 달부터 쫙 내려가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막 토제로 묻고 하면서 더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급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이게 아마 더 가파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그 집은 전세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더더욱이나.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 수요는 고정인데 전세 매물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그럼 신규 공급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신규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보여준 적 있죠. 지금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자,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공급이 적정하게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호황기 때 또는 불황기 때 막 분양해놨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6년 되자마자 이게 완전히 상황이 돌변합니다. 아까 왜 갑자기 전세 매물 줄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 장난 아닐 겁니다. 피크가 언제냐면 그 다음 년이죠. 이게 누적되거든요. 그 다음 피크는 28년이죠.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훨씬 클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 부분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해봤죠.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 흐름이 어느 지역, 어느 급지에 와 있는지 다 체크했습니다. 저 말고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활용해서 이미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서머리 해보면 서울은 거의 지금 2급지 후반에서 3급지 초반 사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경기도는 2급지와 3급지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지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1급지와 2급지 사이에 지금 흐름이 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2급지에 완전 불 들어오겠죠. 인천 같은 지역은요. 보고 싶다 할까봐 인천만 살짝 볼게요. 자, 인천은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 불이 어디 들어왔죠? 1급지요. 2급지는 불 들어왔나요? 싸늘하죠.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1급지가 엄청 올라도 2급지 싸늘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2급지 불 들어올 겁니다. 그 시간의 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 뭐 3급지랑 이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가격이면 사람은 서울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서울이 이제 넘사벽이 돼버리면 이제 인천 1급지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고 예산대로 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로 봤던 것들이 체감돼 있다 보니까 미래도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뭐 상급지가 올라가겠어? 뭐 지방이 가겠어? 인천이 오르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격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은 언제 오르냐 뭐 이런 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PD님한테 한결같이 했던 답변 내용이 있어요. 모범 답안 뭐냐면, 서울의 2.5급지 구닥다리 그 평범한 구축 아파트가 와 진짜 미쳤네, 눈에 띄는 상승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방 불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맨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인천이 지금 다 그 상황이 오고 있고, 인천에 불 들어오면 딴 곳은 안 들어왔을까요? 똑같은 광역시잖아요. 불 들어옵니다. 지금 2026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이 2년 동안 그동안 소외받았던 곳의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원래부터 이제 자금이 많아서 그냥 뭐 2급지, 3급지는 관심이 없던 분들은 철저하게 1급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시드가 작고 뭐 사회초년생이고 뭐 강남은 내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지역도 아니었고, 뭐 그냥 서울에 그냥 조금 무난한 구축 아파트, 경기도의 무난한 입지들을 고민했었는데, 야 여기는 오르지 않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미뤄뒀던 그분들은 사실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1, 2년이 또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이것마저 다 놓쳐가지고 아까 인천에 2, 3급지를 가야 되는데 그거 사고 싶은 사람은 또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수도권 거 사고 싶지 누가 더 밀려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들 조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그냥 클릭을 받기 위한, 저는 클릭을 받기 위해서 영상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이야기들,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제대로 표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어서, 왜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가는 걸까? 그걸 좀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드는 거니까, 뭐 혹여나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전달하지 말자. 또 얘기하면 또 안 좋은 댓글만 달리니까 여러분들만 그냥 보시고 아는 걸로, 네,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